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누수 때문에 거실과 주방 천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약 500세대 이상이 누수 문제를 겪었는데요. 일부는 분양 전환이 되지 않은 임대 세대입니다. 그런데 임대 사업자에게 복구비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무너진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벽지가 뜯겨나갔고 아파트 안은 아수라장입니다. 지난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강모 씨는 난장판이 된 거실과 주방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그 새는 그걸 보는 가운데 또 절반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 사람이 있었으면은 뭐 어떻게 크게 다치지 않았을까 걱정도 되고. 강 씨는 붕괴 원인을 아파트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소방설비 누수로 추정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9년부터 약 500세대 이상이 스프링클러 노후 등으로 누수 문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대 후 분양 전환 목적으로 공급된 이 아파트 세대 절반은 아직 부동산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소유한 임대 세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분양 전환이 되기 전까지 사업자가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강 씨는 사업자 측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우선 자비로 복구 작업을 하고 비용을 청구하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통화를 해봤더니 지금 저희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먼저 이거를 선 작업하고 내용증과 영수증을 준비해서 보내주면은 훗날 주겠다고 말합니다. 누수 문제 초기 일부 입주민은 사업자가 문제를 처리해줬지만 대부분 수십만 원을 들여 자비로 집을 고친 뒤에도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받은 사람은 제가 관리사무소 전화해보니까 없다 그러서 못 받았어요. 한 1년 좀 돼가는 것 같아요. 해당 사업자는 지난 2020년 자금난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자 측은 누수 문제 처리 방침이나 앞으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지난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기간에 제1회 남도영화제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적은 관객 수와 예산 부담 때문에 올해는 열리지 못하고 경년제로 바뀌었는데요. 영화제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순천에서 막을 올린 남도영화제. 전남에서 열린 최초의 종합영화제로 6일 동안 26개국 98편의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개최 전부터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공약이자 문화 분야 역점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관객 수 포함 참여 인원은 2만 명을 가까스로 넘기며 목표했던 것의 67%에 그쳤습니다. 영화만 상영한 게 아니라 관련 부스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2만 명 이상? 시군 몫의 예산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남도영화제 예산은 20억 원, 전라남도와 영화제가 열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각 절반씩을 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2개 시군 중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남도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영화제를 열지 않고 경년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모 끝에 최근 내년 두 번째 남도영화제 개최지로 광양시가 선정됐지만 예산은 대폭 줄었습니다. 기업체 후원을 같이 하는 방향. 이제 11호는 3억이지만 이제 기업체 참여를 같이 해가지고. 전남도는 첫 영화제라 시행착오가 있었다면서도 남도의 문화를 담아내고 영상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남도 영화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지역 축제와 연계하고 상업영화를 추가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계획입니다. 독립영화 위주로만 이제 영화를 상영한 것 같습니다. 지역 축제와도 연계해서 관람객들이 많이 모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편 내년 남도영화제 관련 예산안은 오는 12일과 18일 전남도의회와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조사기한 연장 등을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5일 종료된 여순사건 법정 조사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또 여순사건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순천시가 고위험 신생아 전용 구급차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등 소아 의료 체계를 강화합니다. 순천시는 응급분만이 필요한 임신부를 위해 이동형 인큐베이터, 인공호흡기 등을 갖춘 구급차를 내년부터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일 야간과 공휴일에도 소아 진료를 할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확대 지정하고 중등증 이상 응급진료가 가능한 순천형 소아응급실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앞으로 20년간 추진할 지속가능 발전 17대 과제를 설정하고 비전 2045를 채택 선언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17개 기본 전략과 59개 세부 목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지속가능 발전 비전 2045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 3월부터 7,700여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20년 기본 전략과 5년 추진 계획 등 관련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친모가 쌍둥이를 살해하기 2달 전 이미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관계기관은 조사 중에 친모의 살인 동기인 산후 우울증과 남편의 육아방임을 알았지만 쌍둥이를 방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신고 이후 2달 동안 참고인 조사를 하느라 학대 판정이 늦어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쌍둥이에 대한 최초 학대 의심 신고가 이뤄진 건 지난 9월 25일. 쌍둥이 중 동생이 갈비뼈 골절과 두부 출혈로 확인됐고 학대 신고 의무자인 의료진이 경찰에 알렸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영아에게는 일반적이지 않은 심한 부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닷새 뒤인 30일이 돼서야 관할서인 전남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고 쌍둥이 부모 등을 상대로 학대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여수시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동행했습니다. 경찰과 여수시는 당시 조사에서 친모의 우울 증세와 남편의 육아 방임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쌍둥이를 살해한 친모 이 씨가 범행 동기로 진술한 내용들입니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었지만 당시 경찰과 여수시는 학대 판정을 내리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친모와 남편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고 참고인으로 17명의 산후 돌보미를 추가 조사하느라 쌍둥이가 사망할 시점까지 약 2달 동안 학대 판정을 유보한 겁니다. 부모가 아니면 누가 제3자가 학대를 했다라고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판단에 대한 요건이 갖춰지기가 계속 이제 딜레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확증이 없으니까.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은 학대 신고 시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아동에 대한 격리나 보호시설 인도 등 응급 조치 기한은 72시간 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에 대해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신고 직후 관할지 경찰 이첩에만 닷새, 또 조사에는 무려 2달이 지체됐습니다. 그 사이 쌍둥이는 숨졌고 경찰은 부모 등을 상대로 학대가 있었는지 뒤늦게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 더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영아 아동의 신고, 그다음에 특히 이 의사에 의한 영아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여튼 민감하게 처리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해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는 40여 건.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영유아에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영지입니다. 대학이 들어설 용도로 비워둔 지자체 땅이 무단방치 차량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불편을 참다 못한 시민들이 민원을 접수하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목포시는 뒤늦게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800제곱미터 땅에 차량 40여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곳곳에서 낡은 자동차들이 눈에 띕니다. 녹이 슬어 곳곳이 부서진 차량부터 후미등이 떨어져 나간 화물차, 바퀴가 뽑힌 승용차까지 각양각색입니다.
이렇게 번호판이 뜯기거나 바퀴에 바람이 빠져 차체가 내려앉은 상태로 방치된 차량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차량들이 몇 달째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호소합니다. 오래되면은 뭐 6개월 뭐 이렇게 서 있는 차도 있고 차에도 쓰레기가 많고 바닥에도 많이 뿌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죠. 이 땅은 지난 2002년 목포시가 남학 신도시 택지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 계획상 대학 부지로 지정해 놓은 곳. 아직 구체적 활용 계획이 없다 보니 지난 2020년 임시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폐차 수준의 차량들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주민들은 정작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업사도 있고 자전거 터미널도 있고 수변공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애용이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방치 차량도 있어서 더 이렇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2달 이상 방치하면 폐차 대상. 이때 지자체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이동이나 폐차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주차장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목포시는 민원이 접수된 뒤에야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주차장 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차량들에 대해 그 방치 기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목포시는 뒤늦게 이동명령 안내 현수막을 걸고 방치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한 가운데 불이행 차량은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순천대학교와 목포대가 본격적인 통합 논의를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양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주요 보직자와 대학 구성원이 포함됐으며 지난 27일 첫 회의를 열고 대학 통합 신청 추진 방향과 앞으로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양 대학은 오는 2026년 3월 통합을 목표로 다음 달까지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6학년도 통합의대 설립을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곧 예비 인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대학통합실무위원회도 함께 구성해 3개 분과로 나눠 세부 사항을 조율한 통합계획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선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를 위해 전남도의회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선박람회 조직위는 최근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부의장과 최무경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활성화 특위 위원장 등 지역 출신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선박람회 추진 상황과 10대 핵심 콘텐츠 등에 대한 업무 보고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선박람회 콘텐츠 발굴과 지역 경제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으며 참석한 도의원들은 박람회 준비를 위한 예산 지원과 법적 행정적 절차 간소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남해의 유일한 레저항인 목포 사막도 요트마리나 민간 위탁 사업자가 15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그동안의 독점 논란을 해소하고 마리나 항만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연안 여객선 터미널이 바라보이는 사막도 내항의 요트 마리나입니다. 50피트급 요트 32척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로 지난 2009년 7월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완공됐습니다. 육상적치장 15,900제곱미터, 클럽하우스와 전시 판매장, 40톤급 크레인을 갖춘 서남해의 유일한 마리나 시설입니다. 준공 이후 세안대가 15년간 위탁 운영하면서 폐쇄적인 운영 등으로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최근 위탁 기간이 만료되면서 MC에너지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고 기존 운영자인 세안대는 교육 프로그램 담당으로 공동 참여했습니다. 사막도 크루즈를 운영하는 이 업체는 위탁 사업을 통해 목포 내항을 레저 항만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요트 17척을 임대 또는 구입해 레저 사업을 확대하고 해양 관련 랜드마크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숙박 스테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요트 대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그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맞춘 그런 사업들을 목포시는 건설한 지 15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된 마리나 시설 보수를 위해 예산 32억 원을 투입해 정비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폐쇄적인 운영 등 그동안 제기된 민원들을 해소하는 방안을 사업자에게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주말과 휴일에
요트 마리나 운영 불편 사항과 장기 방치 선박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마리나 건설 이후 15년간 폐쇄적인 운영으로 사유화 논란에 휩싸였던 목포 요트 마리나. 위탁업체 변경으로 운영 방식의 혁신을 통해 전남을 대표하는 레저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파트너사 협회가 포스코 노조가 진행 중인 쟁의행위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파트너사 협회는 성명을 통해 포스코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협력사들의 매출 급감, 고용 불안 등 문제로 확산이 불가피하다며 파트너사들에게 큰 상처와 손실이 될 수 있는 단체 행동 시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여건의 철강 시황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며 즉시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 노사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20년간 알고 지낸 7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어제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일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평소 피해 여성 가족과 친분이 있었던 김 씨는 돈을 훔치려 밤에 침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여수시가 올해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단체 엑스텐비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군자동 일원의 100년 고택을 리모델링해 전통과 현대적 요소를 결합한 특색 있는 청년 복합 문화 공간인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쉬어가 마을을 조성하게 되며 앞으로 2년간 사업비 3억 원을 지원받습니다.